방금 전 속보입니다. 금에서 비트코인 대이동 반원으로서 암호화폐 새벽 시장을 흔든 인물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입니다. 대놓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거대한 자금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갈아탈 것이라고요. 이 소식이 또 누군가는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금 같은 경우는 수천 년간 가치 저장의 왕이었는데 한 세대도 채 안 된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니 이게 언뜻 들어보면 그냥 크립토 광풍에 편승한 과정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의 파장 그렇게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데요. 이 표면 안에 숨어있는 맥락까지 알게 되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번 에릭 트럼프의 충격 발언 뒤에 어떤 숨은 증이 깔려있는지 그리고 이게 리플 XRP 같은 자산에는 또 무슨 뜻일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부터 짚어볼까요? 에릭 트럼프가 방금 전에 뉴욕에서 열린 야후 파이낸스 인베스트 행사 무대에 섰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금과 비트코인의 저울추가 비트코인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이 말 그대로 오래된 안전자산인 금에서 자본이 빠져나와가지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으로 대거 유입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쾌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부패, 잘못된 통화 이런 관리로부터 최고의 해지 수단이라고 강조를 남긴 건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돈값이 떨어지고 권력이 부정부패로 시장을 어지럽히고 정부가 돈을 마구 풀어대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고 부르면서 금보다 더 뛰어난 점들을 열거했어요. 이 금은 무겁고 옮기기 어렵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로든 순식간에 송금이 가능하고 보관도 은행 금고 대신에 디지털 지갑이면 충분하죠. 바로 이런 편의성과 효율성 때문에 신세대 투자자들은 금 대신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릭 트럼프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가속화될 거라고 내다본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또 비트코인 찬양론인가 싶을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에릭 트럼프 본인이 비트코인 채굴회사의 경영자라는 점도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자기 회사 주가 올리려고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충분히 들 법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그냥 자기 입속 챙기려는 립 서비스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짐들이 하나 두 개씩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순한 개인 주장으로 넘기기에는 맞물려 돌아가는 다른 퍼즐 조각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 특히 미국 SEC의 움직임과 ETF 소식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바로 며칠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음 타자는 XRP다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역사상 첫 번째 XRP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그 다음 후속 ETF들이 줄줄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에릭 트럼프의 발언과 XRP ETF 소식, 과연 이 둘이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겉보기에 전자는 비트코인 대 금 얘기고 또 후자는 리플 XRP라서 얘기가 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장의 큰 흐름으로 보면은 두 이야기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이 바로 전통 자산에서 암호 자산으로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이동하게 될 가능성입니다. 에릭 트럼프의 말처럼 진짜로 금에 묶여있던 자금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옮겨 탄다면 그 영향은 비트코인 하나에 그치지가 않겠죠.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기관차라면은 이 기관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객차들도 같이 흔들린다라는 거. XRP 리플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그 수혜를 입게 마련입니다. 특히 XRP는 최근에 몇 주간 시장 하락 압력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면서 이 가격을 지켜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XRP는 낙폭을 덜 가져가면서 방어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스프링처럼 눌려있다는 뜻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XRP ETF 승인에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고 있을까요? ETF가 즉 상장지수펀드, 전통 금융자본이 암호화폐를 손쉽게 살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주류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코인을 사기 어려웠었지만 ETF가 있으면 주식 사듯이 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돼요. 돈 넣고 코인 사주세요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셈인 거고 그러니까 커다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이런 큰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확 트이는 거겠죠. 실제로 이번에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가 이미 한 차례 승인돼서 시장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캐너리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출시한 ETF인데 첫날 거래량만 수천만 달러대를 찍으면서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XRP같이 시총 상위권 알트코인에 이런 제도권 자금 유입 통로가 열린 거는 사상 처음이었고 이제 비트와이즈의 XRP ETF까지도 곧 승인된다면 XRP를 담을 수 있는 기관 투자 상품이 2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 월가의 크고 작은 투자 자금들이 XRP로 유입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ETF든 뭐든 호재가 곧바로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가끔 투자 초보자들은 ETF 승인은 무조건 급등으로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이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기대감에 미리 올라갔다가 정작 뚜껑이 열리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경우 상당히 흔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비트코인 사례가 딱 그랬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란 기대감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천만 원대까지도 올랐었죠.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 ETF 승인 떨어지자마자 잠깐 실망 매물 나와서 비트코인 5천만 원대로 주저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은 조용하게 하지만 견고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마침내 1억 7천만 원까지도 돌파에 성공했었죠.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에 저점 대비 3배 넘게 상승을 한 건데요. 이 결국에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큰 흐름을 봤을 때 제도권 편입 효과가 서서히 본격화되면서 중장기 상승장이 펼쳐진 셈입니다. 이런 이유를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XRP가 ETF가 승인될 때도 비슷한 패턴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료 소진이라면서 잠깐 실망명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간 돈 안 들어오네?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기관 자금이 조금씩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시장 흐름은 뒤늦게라도 그 힘을 반영하면서 추세적인 우상향세가 지속되면서 나중에 보면 그때 살걸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비유만 들어봐도 지금 비트코인 5천만 원이면 사실 분들 이미 널리셨죠. 근데 과연 비트코인이 다시 5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기회는 쉽게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매수한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자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에릭 트럼프의 예언대로 거대 자본들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 머릿속에 일단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과연 실제 데이터로도 이런 움직임이 보일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온체인 데이터부터 살펴볼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 고래 지갑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또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금 관련 펀드 자산은 줄어들고 비트코인 펀드로 유입은 늘고 있는지 말이죠. 만약에 이런 자금 이동의 실마리가 확인이 된다면은 에릭 트럼프의 말에 신빙성이 더 실릴 겁니다.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 보겠죠. 혹시 내 자산 중에 시대에 뒤처진 건 없나? 이런 물음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당장 비트코인이나 XRP로 올인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바뀌어가는 방향을 캐치하셨다면은 분산 투자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 가령 예전에는 금이나 달러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갔었다면요. 앞으로는 그 일부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나 주요 암호화폐로 돌리는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XRP 같은 자산들은 어떻게 볼까요? 저는 XRP ETF랑 관련된 여러 가지 숫자들을 모니터링할 것 같습니다. 먼저 XRP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유입된 자금 규모, 그리고 두 번째 ETF인 비트와이즈 XRP ETF에 예상되는 초기 자금 같은 것들 말이죠. 만약에 이 첫 번째 ETF 때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몰렸다? 그럼 두 번째에는 더 큰 파급 효과가 올 수가 있으니까요. 또 반대로 ETF가 나왔는데 시장 반응이 시원찮았다? 그러면은 그건 향후에 전망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신호일 텐입니다. 저는 ETF 승인은 대박이다, 혹은 ETF 출시는 거품이다, 이런 단편적인 결론을 피하려고 해요. 이 대신에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에릭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막연히 들뜬 게 아니라요. 그 말이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되는지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 나름의 판단을 내릴 겁니다. 여기서 다행인 거는 이 지금 흐름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하루에도 롤러코스터를 타지만요. 거대한 자본의 구조적인 이동은 서서히 하지만 거침없이 진행이 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격하는 이 흐름이 진짜라면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풍경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거. 이 비트코인은 더 이상 젊은 애들이나 하는 투기 취급을 완전히 벗어날 거고 이 기관 포트폴리오의 단골 손님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금과 비트코인의 지위가 슬쩍 뒤바뀌는 모습이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의 재테크 공식이 확 바뀌겠죠.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해지로 금을 사자라는 말이 흔했었지만 앞으로는 비트코인 좀 넣어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조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현재까지는 아무 자산 중에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은행송 금융 코인 정도 이미지였었지만 ETF 등을 통해서 대형 투자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길이 생기면 이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국채 사이에서 새로운 선택지로 거론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진 않겠죠. 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에릭 트럼프의 발언이라거나 XRP ETF 움직임 같은 이런 사건들 자체가 그 방향성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그 나침반을 따라가시되 길을 잘못 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새로운 황금 시대가 온다라고 모두가 황금을 버리고 뛰쳐나가는 순간이 왔을 때 정작 황금을 버린 자리에서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이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요. 시대의 큰 흐름을 읽는 자만이 긴 안목으로 웃을 수가 있다는 거. 이 점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번 에릭 트럼프 발언으로 촉발된 금에서 비트코인 자본 이동설, 그리고 XRP ETF 승인 임박설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과연 이대로 암호화폐의 새로운 불장이 열릴지 아니면 또 다른 우여곡절이 있을지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 시장에 던져진 화두는 분명해졌다는 거. 금이냐 비트코인이냐 전통이냐 혁신이냐,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떠오르신 생각이나 의견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이 서로의 인사이트를 나누면서 투자 지혜를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이런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상승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하락을 불공평하게 느끼는 그 순간 이 시장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시장을 오래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하락 속에서 우리의 멘탈을 시험하고요. 상승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시험한다라는 거. 이 단순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우리는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멈추고 같은 시술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하락장이 찾아오면 누구나 불평합니다. 왜 안 오르나? 왜 이렇게 약한가? 또 떨어지네. 이런 생각들 쌓이면은 자연스럽게 투자 심리는 어두워지고요. 불필요한 공포가 원칙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감정적인 손절, 후회, 멘탈 붕괴, 결국에 하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승장은 겉보기엔 밝고 희망찬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잔인합니다. 상승장이 나오면 시장은 매일 물어봅니다. 여기서 수익 실현할 거냐? 아니면 좀 더 기다릴 거냐? 지금 팔면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서 10분 중에 9분은요. 결국 욕심에 굴복하십니다. 하락장에서 겪었던 공포는 이미 기억에서 사라지고 상승이 계속될 것 같은 착각이 판단을 흐리게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판단을 흐리고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투자 시장은 결국에 아주 단순한 싸움이라는 거. 내 감정 대 내 원칙.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은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상승은 축복이 아니라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하는 순간인 거고 하락은 벌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예요. 내 멘탈을 다스리고 내 원칙을 믿고 흔들릴 때일수록 내가 세운 길을 묵묵히 따라갈 줄 아는 거. 이런 꾸준함이 결국에 시장을 이기게 만들게 해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XRP 커뮤니티에서 3,150원 매수해서 단기간에 3,650원 익절 전략을 도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감이 아니라 구조적인 판단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3,150원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본 이유는 총 3가지였습니다. 먼저 과거의 스윙 저점과 매물대가 겹친 수요가 완벽한 구간이었었고 그리고 단기랑 중기 이동평균선이 평탄화되면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RSI랑 MACD 지표가 동시에 바닥 신호를 내면서 모멘텀 회복을 예고됐던 구간이었죠. 즉 하락의 끝이 아니라 리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50원 익절 구간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캔들은 윗꼬리가 길어졌고 거래량은 피크치 이후에 감소세를 보였고 RSI가 과열권 둔화되면서 MACD 지표는 고점을 낮추면서 모멘텀 약화를 선행했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언제나 이익 확정의 신호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은 그 자리에서 매도 신호 드리면서 실제로 시장은 그 이후에 조정 하락세를 맞았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보여주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대응은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매번 그 구조를 데이터로 검증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흐름들처럼 우리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실전 타점과 매수 매도 전략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을 절대로 혼자 보지 마세요. 이 전문가의 구조적인 분석과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보시려면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신사 채널은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은 투자의 언어로서 데이터로서 증명하는 실전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 신사 채널이었습니다.